인사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강경진 입학사 정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서강대학교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전체적으로 1761명의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내일까지 설명해야 하는 학교들 중에 가장 적은 규모를 뽑고 있는 학교입니다. 하지만 작지만 뭔가 작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뒤에 가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릴 거고, 이건 전형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수시대 정시 비율은 6대4 비율로서 수시가 지금 1044명, 정시가 717명을 선발하는 형태로 구현이 되게 됩니다. 수시에서는 총 60% 정도의 학생들 중에 10% 정도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선발을 하게 되고요. 또 논술 전형으로 10% 정도의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는 것 같이 40% 정도의 학생들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 전형이니까 수능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돼 있어서, 특별 전형은 지원 자격에 거의 해당되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고, 이제 여러 대학들이 가군만 뽑습니다, 가나다 다 합니다 그러는데, 저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나군과 다군에서 학생들을 선발한다 정도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모든 대학들이 마찬가지인데 이 학폭 반영이 의무화가 된 상황이에요. 저희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또 학교마다 지금 현재 반영 방법이 다르지만 전형에 따라서 정량 반영한다, 정성 반영한다, 지원 자격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모든 전형에서 다 동일하게 정량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학폭 1호이면 1000점 만점에서 100점을 감점하게 되는 형태고, 그 다음 2호부터 9호까지는 전부 꽈락 처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맥락에서 보면 학폭이 있었을 때 합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말인즉슨 뭐냐? 지금 고3 학생들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8월 30일 학생부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도 학생들이 학폭이 발생하지 않게 진짜 성실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잘 융화롭게 지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혹시나 학폭이 발생하면 안타깝지만 이게 학폭이 지워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2년 뒤, 4년 뒤 그때까지는 지원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강대학교 전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교과는 교과배,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배, 논술은 논술배, 정시는 수능배, 이거 이상이 없습니다. 참 심플하고 지금 보이시는 이 표가 서강대학교 전형의 전부입니다. 한 표에 다 저희는 끝났는데, 지금 최저가 있는 전형이 2개가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인데 최저가 약간 상이합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3개 각 3, 그리고 논술 전형은 3개 합 7,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내가 어떤 전형을 지원하냐에 따라서 그 전형 기준을 달리 봐야 된다라는 거고, 저희는 계열별로 달리 적용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모든 계열, 어떤 모집단이든 다 동일한 형태로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심플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논술 전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 저희 서강대학교 전체 인원의 10%, 172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 같이 논술 100입니다. 작년까지는 논술 100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교과 10%에 비교과 10% 정량 반영이 있었던 상황인데, 올해부터는 논술 100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논술만 생각하면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최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영역 등급합 7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중요한 거 뭐냐? 논술을 맞췄다고 다 합격할 수 있을까? 그게 그냥 과연 유리한 것인가? 논술 최저 맞추는 게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근데 최저만의 지금 이야기로 갈 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더 있죠. 어느 대학이건 마찬가지지만 논술 전형의 지원율이 너무 높아요. 작년 저희가 이제 보시면 인문 계열이 82대 1, 자연 계열 같은 경우 105대 1이었는데 이게 재작년 대비했을 때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이슈가 하나 있었죠. 저희하고 논술 날짜가 딱 겹친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논술이 없다가 생긴 학교입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저희가 줄었는데, 올해는 아마 논술 날짜 지금 서로 조율을 하고 있겠지만 어떻게든 피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겠죠. 역시나 합격하기는 더 어렵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도 최종 경쟁률을 보면 많이 줄었어요. 보시는 것 같이 뭐 한 3분의 1 규모로 많이 줄게 되는데 이게 어떠한 구조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 같이 뭐 앞선 대학들 다 마찬가지지만 네, 논술 응시율 서강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5% 정도 됩니다. 학생들이 네,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일단 논술 날짜는 수능 보고 그 주 토요일, 일요일 날 각각 이제 치러내게 되는데 학생들이 네, 수능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도 있겠지만 수능을 진짜 잘 본 학생들도 논술을 보러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시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이 뭔가 대안이 없다 보니까 논술 전형들을 많이 쓰게 되고 그런 학생들이 대거 오지 않는 상황이고 그러면 온 학생들은 뭐냐? 그쵸, 수능을 간당간당 본 친구들이에요. 네, 그런 학생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응시자 중에 최저 충족률은 약 지금 현재 60% 정도 형성이 되게 되는 상황이고 충원율까지 고려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실질 경쟁률은 3분의 1로 줄어드는 그런 구조로 가는데 자연계열 충원율이 약간 인문계열보다 높게 나타나는 그 이유가 좀 있긴 합니다. 뭐냐면 저희 자연계열 논술은 국문 논술 그리고 인문계열은 국문 논술이고 자연계열은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런 형태의 논술인데 이게 국문 논술이라고 했을 때 글을 잘 쓰면 다 어떤 모든 학생들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학마다 추구하는 방향성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에 유리한 학생이 있고 저 대학에 유리한 학생이 있다 보니까 나한테 유리한 문제를 갖고 있는 대학이 어디인지 냉철하게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대학마다 지금 이제 논술 관련해서 여러 자료들을 지금 현재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 애가 잘 맞는 논술 형태를 갖고 있는 대학이 어디인지 인문계열을 꼭 따져보셔야 되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논술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은 겹치는 부분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제 논술 전형에 있어서 각 모집 단위별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 충원율을 이제 표시해 놓은 자료인데 네, 가지고 계신 책자에 다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별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요. 여기 봤을 때 뭔가 어느 학과가 좀 더 충원율이 높은 것 같고 어디 학과의 실질 경쟁이 낮은 것 같고 막 그렇지만 방향성이 없어요. 해마다 뭔가 왔다 갔다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냥 작년에 이랬구나 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전체적인 느낌으로서만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작년에 이제 저희 서강대학교 논술 전형에 지원하고 이제 최종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등급대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1등급 학생들만 뭐 지원하고 1등급 학생들만 뭐 입학하고 합격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3, 4등급대 학생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올해 입장에선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논술 100이잖아요. 작년까지는 교과가 반영됐다 하지만 실제로 작년까지 반영됐던 교과도 그렇게 의미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논술 점수가 1점이라도 높으면 그냥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좌지우지 되는 구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 관련해서 뭐 이제 좀 유형 뭐 이제 문제 풀이 뭐 이런 것들까지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서강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논술 가이드북이나 또 모의 논술 그리고 이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나오는 예시북 저희 기존의 이제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보시면서 서강대학교 논술이 어떤 형태로 가는지 심지어 저희 이제 작년 거 유튜브 영상도 남아있어요. 작년 거 유튜브 영상 보신다고 해서 논술 전형이 달라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논술 전형을 지원한 입장에서는 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네, 앞서 중대에서 이렇게 1등급 손 들라고 했는데 손 안 드신 거죠? 네. 왜냐면 그런다고 설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 저희 논술 전형은, 저희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논술 전형과 비슷하게 180명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재수생이 지원할 수가 없는 전형이에요. 졸업 예정자, 현재 고3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학기, 지금 고3 학생 기준으로 학기가 총 5개 학기가 표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5개 학기 중에 한 학기가 혹시나 누락이 되니까 1학년 1학기를 뭐 다른 데서 뭐 하고 1학년 2학기부터 다녔던 경우라 할지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능 최저가 보시는 바와 같이 세개 영역 각 3등급인데 지금 현재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 소위 상위권 대학이라는 대학들 중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은 수능 최저에 있어서 여력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이게 내가 느끼면 남들도 느끼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냉정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각 고등학교별로 저희는 20명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20명까지 지원하는 학교는 없어요. 네, 그냥 명목상으로 지원이 모든 학생들은 좀 넓게 열어주기 위해서 20명을 그냥 찍어놨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원 불가 학교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형이 앞선 학교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고 위주로 돌아가는 구조이고 일반고 학생들한테 뭔가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함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들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지원 불가로서 제한을 걸어놨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 서강대학교 그 교과 전형의 성적 산출 방법인데 저희는 교과 100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량으로서만 모든 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석차 등급에 해당되는 과목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에 해당되는 과목을 나눠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석차 등급 과목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작동이 되는데 좀 정확한 산출식 같은 경우는 요강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좋을 텐데 제가 하나만 좀 언급을 드리고 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을 별도로 반영하다 보니까 진로 선택 과목이 뭔가 유불리를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과목 D, 과목 E, 과목 F 딱 3개의 진로 선택 과목인데 여기에 있어서 2개 과목에서는 A를 받았고 1개 과목에서는 B를 받은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의 지금 점수를 계산해보면 이미 저희 산출식대로 했을 때 115점이 되게 되고 100점이 초과하게 되면 저희는 다 100점으로서 인정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진로 선택 과목 꼴랑 3개 가지고도 100점이 나오는 구조예요. 결론은 뭐냐? 진로 선택 과목의 영향력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신 등급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교과 전형에 있어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최초 경쟁률, 최종 경쟁률이 있는데 저희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중간에 보이시는 학년도가 24학년도예요. 작년에도 저희가 설명회를 했지만 24학년도 가지고 설명회를 할 때 인문계열 보이시죠? 6대1 정도의 경쟁률이었고 실질 경쟁률이 1.07대 1이었어요. 1.07대 1이면 뭐냐? 수능 최저만 맞추면 합격이 되는 상황이었고 앞서 연대에서도 이제 얘기했던 이 폐기를 가지고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이제 합격한 친구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입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들을 작년 1년 전에도 똑같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25학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쟁률이 그냥 퍽하니 치고 올라가 버렸어요. 다 누구일까요? 일반고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의 지원이 교과 전형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쏠려버린 되게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실질 경쟁률은 2대1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전형을 도외시할 수가 없는 거고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1등급 대 학생들 같은 경우 이 전형을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다는 것만큼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능 최저 충족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계 각삼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최저 충족률이 약 한 70% 정도, 지원자의 70% 정도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저를 맞춘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고 최저가 맞췄다는 게 합격을 당보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4학년도 대비 25학년도가 조금 줄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이렇게 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뭔가 수능 최저를 조금 애매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일 경쟁률이 이보다 조금 오래 떨어진다고 한다면 최저 충족률은 조금 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인데 그 정도는 23학년도, 24학년도 대비했을 때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과별로 놓고 봤을 때 충원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평균적으로 놓으면 저희 충원율은 한 300% 정도 돼요. 책자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 말씀인즉슨 뭐냐? 서강대학교가 지금 교과 전형을 다른 지금 현재 경쟁하는 대학 대비했을 때 절반 부분밖에 못 보고 있어요.
모집 인원에 있어서. 근데 앞선 대학들 충원율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충 교과 전형의 충원율이 한 100%, 150%인데 저희는 200%, 300%예요. 그 말인즉슨 뭐냐? 모집 인원은 적지만 합격자는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 결론은 뭐냐?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학교를 바라볼 때 지금 서강대학교 선발 인원이 너무 적어서 지원하기 어려워요가 아니라 실제로 몇 명을 합격시키는지를 꼭 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몇 명을 합격시키는지를 봤을 때 작지만 많이 뽑는구나. 요거를 보시면 절대 어떻게 보면 서강대학교가 지원하기 어려운 학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까지도 기억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드린 요 표도 역시 저희 책자에 나와 있는 표인데, 네, 이게 학과별 경향성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냥 해마다 어디 몰리냐, 어디 덜 몰리냐. 그리고 충원율이 높다고 해서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입시 결과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학생들이 어디 좀 더 몰려가지고 충원이 더 많이 돌았을 뿐이고 어디 좀 덜 몰려서 충원이 덜 돌았을 뿐이다 정도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중간에 콕 튀고 나가는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는 어떠한 전형에서건 경쟁이 제일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학들은 이제 의대, 치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상황이지만 서강대는 의치안을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학과가 저 계약학과인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인데 저 학과만큼은 경쟁에 있어서 합격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그런 학과이다, 그런 모집단이다 정도까지는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어디가에 공개될 70% 컷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아까 이제 보셨던 인문학부가 충원율이 그렇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시 결과는 대동소이한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말인즉슨, 네, 입시 결과 충원율이 높다고 무조건 입시 결과가 높은 게 아니라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다 비슷하게 형성된다. 이런 정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에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자유전공학부였어요. 무학과제도 이런 이제 학과들이 있는데 그 학과들이라고 해서 막 도드라지게 입시 결과가 높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결국은 다른 학과들 대비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텐데 여기 이제 한 가지를 덧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70% 컷이 전부 1등급대로 보이시지만 네, 저희 합격자 중에는 2등급대 학생들도 있었어요. 많지는 않아요. 손으로 꼽을 정도인데 작년에는 그 정도였던 상황인데 그러면 올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했을 때 또 이제 후폭풍이 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입시 결과가 저 보시는 것 같이 1.3등대들 보이실 거예요. 애들이 이제 지원함에 있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회를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저 입시 결과를 보면 지원하는데 마음이 쉽게 가시겠어요? 안 되죠. 그럼 어떤 상황이 되냐? 네, 학생들이 지원을 꺼려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또 떡하니 아까 보셨던 24학년도 같이 펑크가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지금 각 대학별로 왔다 갔다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된 거는 지금 현재 학생들의 내신 체계, 구조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영향을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학과에 따라서 너무 입시 결과 높으니까 무조건 높을 거다 이 생각하기보다는 또 어딘가에서는 펑크가 날 수도 있을 거다라는 부분까지도 한 번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서강대 입장에서는 수시에서 가장 메인 전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전형이고, 네, 저희는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을 크게는 4개의 전형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제 한 개의 전형은 특성화고 좋으니까 좀 이제 차치하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일반 전형, 기획균형, 서강가치 이렇게 이제 3개의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거는 일반 전형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의 자제분들이 다 쓸 수 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이라고 보주시면 좋을 것 같고 565명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특별 전형들 2개가 85, 36명씩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 3개의 전형은 전부 어떻게 보면 전형 운영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서류평가 100%, 그 다음 면접이 없고 수능 최저 없고 전형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측면까지도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획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보이시는 저 지원 자격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원 자격이 그만큼 이제 허들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서강가치 전형 같은 경우는 네, 보이시는 이 지원 자격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 서강가치 전형이 약간 지원 자격이 세부적으로는 미묘하게 작년 대비해서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에 지원 자격이 되시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요강을 내지는 시행 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읽어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충원율 보시면 대략 한 3분의 1 정도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슨 뭐냐? 네, 저희가 100명 뽑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합격자는 300명씩 나오는 구조인 거예요. 학과별로 차이는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네, 저희가 좀 이제 아이러니한 부분은 해마다 보지만 철학과가 지원율이 좀 높아요. 네. 대한민국의 철학의 미래가 이렇게 밝은지는 몰랐습니다. 네. 결국은 뭐냐, 학생들은 입시 결과만 보고 지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여러 대학들이 계속 얘기하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디가 입시 결과를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고지고대로 보고 지원하는 경향이 나타나다 보니까 철학과가 항상 이렇게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그런다고 합격이 용이하냐? 그렇지도 않고, 이제 나머지 학과들 놓고 봤을 때는 경향성이 솔직히 저희 학교에서는 크게 나타나진 않고 있기 때문에, 경영학과, 경제학과가 간판학과니까 거기가 입시 경쟁이 제일 셀 거야?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지원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약간의 경향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스템 반도체공학과는 차치하고서라도 생명과학, 화공생명공학과의 경쟁이 좀 높아요. 근데 이거는 비단 서강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왜 그러느냐, 소위 얘기해서 의대를 준비하던 친구들 중에 조금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전공 적합성의 관점에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생명과 화공을 쓰다 보니까 좀 이제 집중되는데, 그 경향성은 아마 올해도 유지가 될 겁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저 두 개 학과는 합격이 생각보다 녹록지 못하다라는 것까지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가 입시 결과인데, 네, 보시면 까마득하실 겁니다. 이게 지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1년 전에 입시 대비했을 때 저희가 1년 전 어디가 입시 결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1등급대 학과들이 걔네들 덜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1등급대 학과보다는 보시는 바와 같이 3등급대 학과들이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결론은 뭐냐, 네, 50%컷, 70%컷의 지금 현재 일반고 학생들의 지금 현재 포진이 그만큼 나타나지는 못했던 상황인 거예요. 이 이면 속에 뭐가 있냐, 서강대 아까 교과전형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 너무 교과전형으로 쏠림이 심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도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 다 지금 우리 자녀분들이 고3인지는 모르겠어요. 재수도 있을 수도 있고 삼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의 졸업생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원자만 놓고 보면 40% 정도 돼요. 그런데 일반고 학생들의 지원이 그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합격에 있어서 지금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도 많이 합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반고 학생들도 지금 현재 이 어디가 입시 결과 외적으로도 많이 합격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만큼 지금 안 보이니까 쓰면 불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스스로 자신들의 기회를 버리게 되는 꼴이기 때문에, 실제로 서강대학교에 지금 일반고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합격하고 입학하고 있다는 점만큼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디가 입시 결과만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네, 이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충원율이 약 200% 정도 됩니다. 558명짜리 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서강대학교의 작년도 합격생은 1,4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558명을 기억할 게 아니라 도대체 서강대학교는 몇 명을 합격시켰는지, 그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다른 대학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500명짜리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하는데 충원율이 100%다? 그럼 그 학교는 몇 명이 있는 겁니까? 1,000명을 합격시킨 거예요. 그 대학보다 우리 학교가 오히려 합격기회는 더 많을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마치 작은 학교인데 합격에 있어서 그 기회가 작지 않다라는 거,
그것만큼을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서강대학교 지원에 있어서 좀 더 전략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학업 역량 50%, 공동체 역량 20%, 그 다음 이제 성장 가능성 30%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다 좋은 얘기들이 적혀 있어요. 네, 좋은 얘기들이 적혀 있죠. 앞서 보셨던 대학들, 그리고 뒤에서 보실 대학들하고 좀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네,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진로 역량, 전공 적합성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강대학교는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가? 요거를 이제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저희 서강대학교 가운데 있고 좌우에 이제 다른 대학의 이제 평가 항목을 좀 노출시켰는데 많이 보셨을 법한 평가 항목들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찢어져 있는데 이게 뭐가 찢어진 거냐? 네, A라는 대학은 진로 역량이란 대신에 옆에 자기주도 역량이 있고, B라는 대학은 진로 역량 대신에 성장 역량이라는 거 뒀는데, 바로 오른쪽에 있는 평가 요소가 자유전공학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요소예요. 왜냐하면 자유전공학부는 진로 역량이라고 제시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그 대학들이 저런 것들을 존재를 하는 거고, 서강대학교는 그 가운데에 성장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자기주도 교과 이수력, 자기주도 관련 교과 성취도, 그 다음 뭐 진로 탐색도 관련 활동과 경험이라고 되어 있고, 저희 서강대는 자기주도성, 교과 이수 과정과 성취도, 개방성, 지속성, 그 다음 제일 오른쪽에 있는 대학도 자기주도성, 경험에 대한 다양성인데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뭐냐? 서강대학교의 평가 항목은 정확히 하면 다른 대학 기준으로는 자유전공학부, 무학과, 자율전공, 그 학과들을 평가하는 평가의 요소를 저희 서강대학교는 메인 요소로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결론은 서강대학교는 네, 학생들이 어느 학과를 지원함에 있어서 진로 역량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이 순간에 가고 싶은 학과 어디든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앞서 이제 교과 전형에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실제로 교과 전형도 교체 지원도 다 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고 싶은 학과를 원 없이 그냥 지원하시면 되는 거고, 전략의 관점에서 쓰든 아니면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쓰든 그거는 본인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왜? 서강대학교는 다전공이 잘 되어 있는 학과고, 그거를 학생들이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입시에서도 그렇게 녹여내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업 역량부터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서강대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가? 라는 측면을 저희가 학생부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정량적인 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정량적인 것들도 정성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텍스트로 붙어 있는 것들도 정성적으로 같이 해석을 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여러 가지 내용들, 학업에 대한 부분도 이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학생들이 수많은 수행평가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 수행평가의 내용 속에서도 학생들의 학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숫자와 그런 텍스트를 같이 연계지어서 평가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 성적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뭐 이게 지금 다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여기 보이는 학생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가서 성적이 올라갔어요. 성적이 올라갔으니까 무조건 좋은 거다? 예전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도 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3학년 1학기에 반영된 과목이 어떻습니까? 개수가 되게 적죠. 반영된 교과 자체가 지금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곡이 있을 수 있다라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내려갔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각도로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보이시는 것 같이 수학에 관련돼서 두 개의 학생이 있어요. 두 명의 학생이 어떻게 보면 추구했던 계열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성적 구성에 있어서는 되게 비슷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개의 학생은 해석에 있어서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들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위쪽에 보이는 학생 같은 경우 미적분학을 선택을 하는 학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저희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 네, 요새는 자연계열 쪽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조금 쏠림이 강하게 나타나고,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 좀 쏠림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학생들이 그대로 갔다고 했을 때 순위상으로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 네, 수학 2에서 한 10등 정도 나왔으면 그 학생은 1등급이 돼요. 그죠? 맞습니다.
맞죠? 네, 10등까지는 지금 1등급이니까. 근데 그 학생이 그대로 그 10등을 유지해서 이적분학을 가게 되면 1등급이 되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이 상황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 이 학생은 1학년부터 해서 상승했지만 이제 저 마지막에 비적분학이 떨어진 게 아니라 어느 정도를 그대로 유지했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률과 통계, 이 학생은 또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지고 있던 상황 속에서 확률과 통계는 그래도 뭐 1을 찍었는데 뒤에 가서 2를 찍었지 않습니까? 그럼 저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역시 마찬가지로 봤을 때 뭔가 또 빠져나간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들이 빠져나갔으면 그걸 또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뭔가 이제 저렇게 되면 약간 미묘하게 떨어졌을 수 있겠구나, 이런 해석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똑같은 내신이라고 해서 다 동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해석 역시도 학생마다 개개인별로 다각도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근데 이거는 한 일부분인 거예요. 모든 교과 거기에 세트까지 덧대서 텍스트까지 덧댄 이런 해석이 결국은 학업에서 중요한 역할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관련된 뭐 세특에 있어서 내용들까지도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는 뭐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입니다. 추구하는 바가 똑같은데 학교라는 사회 속에서 학생이 얼마나 선생님하고 잘 지내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그리고 여러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지금 현재 수행평가할 때도 혼자 하는 것도 있고 같이 모둠 활동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융화돼서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공동체 역량의 주 평가 요소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공동체 역량 때문에 떨어질 수는 있어도 공동체 역량 때문에 붙기는 어려워요. 뭔 말이냐? 공동체 역량의 결국은 영향력 자체가 한정적이고 모든 학생들이 이건 다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성장 가능성인데요. 자, 이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기주도성, 교과 이수 과정과 성취도, 그 다음 경험에 대한 개방성, 목표에 대한 지속성. 자, 서강대학교가 생각하는 건 뭐냐? 네, 학생들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고 있고 다양한 선택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과목들은 대학에 와서 나중에 사회생활함에 있어서 다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희는 서강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교예요. 학생들은 이거는 필요 없는 과목, 이건 필요한 과목 이렇게 이제 따질 수도 있겠지만 서강대 입장에서는 그걸 따지지 않고 다 필요로 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 그거를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과목을 선택하고 듣는 거에 대한 이유를 알고 거기에 따른 노력이 필요한데 그거를 저희는 자기주도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진로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 저희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 진로 관련해서 어떤 방향성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는 거는 학생이 동기부여가 되고 그거를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부분인데, 서강대 입장에서는 그 노력 자체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노력은 중요한데 단지 이 분야가 전공과 맞냐 안 맞냐만 저희는 제거하고 보는 거예요. 어느 분야를 했건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노력을 결국은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해주기를 바라는 거, 그게 자기주도성이고, 교과 이수과정과 성취도는 지금 현재 전공에 맞는 거를 뭔가 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니라 학교마다 뭔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좀 더 어려운 과목들도 있었을 거고 쉬운 과목들도 있었을 거고, 쉬운 과목을 선택했으면 잘했어야 됐을 거고 어려운 과목을 선택했으면 우리가 그거를 고려해야 될 거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학생이 어떻게 트라이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고, 옆에 있는 개방성 같은 경우는 서강대는 모든 거를 다 중요시한다, 잘하기를 원한다. 물론 이제 학생마다 그렇습니다. 잘하는 과목,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 못하는 과목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못한다고 싫어한다고 버리는 거를 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과목들도 잘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생각을 해주는 게 저희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목표에 대한 지속성. 네, 3년 동안 열심히 달려라 해요.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결국은 3년 동안 학업에 대한 노력을 태도적 관점에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잘 보여주느냐, 적극적으로 보여주느냐, 그게 성장 가능성이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른 대학의 소위 얘기해서 자유전공학부의 평가와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어떤 맥락에서는 대동소이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성장 가능성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모집 단위별 권장 진로 선택 과목이 있냐? 서강대는 없습니다. 다른 대학은 있지만 서강대는 없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듣고 오시는 것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듣고 오면 대학 가서 편해요.
근데 그렇게 듣지 않은 학생들도 서강대 입장에서는 잘 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학생들이냐, 아까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다전공을 인문계열로 입학한 학생들 중에 이공계열 다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그래도 한 20% 정도 돼요. 그 학생들이 그럼 성적을 다 깔아주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 학생들도 절박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잘 해내요. 바로 그러한 태도적인 부분들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저거를 원하지는 않고 있고, 뭐 그 외의 내용들도 한 번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시 모집입니다. 저희 이제 나군다군 선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빨간색으로 표기 된 다군에는 자유전공학부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학과를 쓰겠다 하는 학생들은 나군, 자유전공학과를 쓰겠다 하는 학생들은 다군,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시면 된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중복 지원도 가능한 상황인데 뭐 카드의 개수에 대해서는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특별 전형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지원 자격이 되시는 학생들은 이 특별 전형까지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은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수능 과목을 고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탐구 과목에 있어서 사탐, 런을 할 건지 말 건지 지금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탐구 영역이 그만큼 변별력이 있어서, 그 다음 이제 그 과목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만 있진 않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국어, 수학도 해마다 부침이 있는 상황이에요. 23학년도, 24학년도, 25학년도가 서로 1등급을 그리는 그 라인, 96%가 만들어지기까지 표준 점수에서 최고점과 그 벌어진 정도가 해마다 달랐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뭐가 영향을 받냐? 각 대학마다 이미 그 과목별 반영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입시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기가 어려운 구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서강대학교가 올해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네. 저희는 올해 공식이 2개예요. A형, B형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선출식이 되게 되고, A형, B형에 대해서 컨셉은 어떤 의미에서 똑같습니다. 네, 탐구 못 본 자들의 서강대학교는 최종 선택지예요. 네. 그럼 예전에는 이제 수학이 1.3이어서 수학이 높으니까 수학 잘 본 애들만 좀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국어를 못 봐서는 역시나 합격하기 어려웠던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국어형 수학을 뒤집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국어를 잘 본 학생들한테 옵션지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대신 그거예요. 국어만 잘 봐서 또 역시 안 돼요. 수학이 어느 정도 이상 잘 봐야만이 결국은 지금 합격의 길이 열린다라는 측면이고, 입시 결과론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유불리가 이제 좀 발생하는 친구들이 생길 수 있다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정시 모집 입시 결과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지금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서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도 다 책자에 있으니까 책자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군, 작년에는 저희가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하고 AI 기반 자유전공학부만 이제 유지를 했는데, 보시면 충원율은 상당히 높았어요. 네, 거의 지금 현재 최초 합격자까지 포함하면 10배수 정도의 학생들이 합격을 했던 상황인데, 중요한 건 뭐냐? 입시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막 그렇게 차이는 나진 않았어요.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학과들이 자유전공학부입니다. 여기 지금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학부가 지금 현재 이 왼쪽 표에서 조금 높아 보이지만, 저 숫자를 오른쪽에서 갖다 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차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서강대학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점수가 지금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를 제외하고는 전부 대동소이한 상황이에요. 네, 어느 학과를 쓰는 게 유리한지 저도 못 짓겠습니다. 저도 입시를 10년 넘게 했지만 우리 학교를 더 모르겠어요. 네. 결국 그냥 쓰고 싶은데, 그리고 뭐 가서 눈치 싸움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 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관련해서 간단한 숫자만 좀 말씀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 네, 뭐 졸업생이 이제 현저히 높은 거는 보실 수 있고요. 졸업생이 70%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졸 예자라고 한다면 수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인문계열 모집단인의 수학 과목 선택 비율인데, 소위 교차 지원이라고 하는 비율이죠. 네, 뭐 앞서 뭐 대학들 뭐 50%, 40% 말씀하시는데 서강대학교 86%. 네, 미적 기하를 주고 인문계열 입학한 학생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네, 교차 지원의 천국인데, 문제는 역교차,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표가 네, 확통을 지고 작년도에는 자연계열 입학한 학생이 없었어요. 네.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는 국어가 편차가 높았어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확통을 보고도 입학한 학생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국어 편차보다 수학 편차가 컸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녹록지 못했던 상황인 거예요. 뭐 저희가 막아놨다기보다는 결국은 확통을 보더라도 잘 본 학생은 입학할 수는 있어요. 단지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장표인데 이 부분까지만 설명드리고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학년도와 26학년도 또 차이가 발생했죠. 잘 아시다시피 올해 의대가 다시 원복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 원복에 의해서 결국은 지역인재, 지방 단위에서는 지역인재 전형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특히나 거기에 따라서 1등급대 학생들의 움직임, 지역에 있는 1등급대 학생들의 움직임이 발생할 텐데 그 학생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24학년도와 같을지 아니면 그래도 역시나 25학년도 같이 대놓고 지원을 할지 알 수가 없죠. 근데 뭔가 그 절충선에서 형성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또 눈여겨보신다면 결국은 지금 1등급대 학생들 같은 경우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소위 얘기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어떻게 보면 교과 전형을 지원함에 있어서 적극성에 있어서는 역시나 또 발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와 동시에 이제 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일단은 먼저 다른 것부터 말씀드리는데, 여기 나온 것 같이 대입전공 포탈 입시 결과에 대한 이해인데, 앞서 말씀드렸어요. 교과 전형은 대학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대학을 놓고 보고, 보편적인 대학들을 보면 일반고 위주로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입시 결과를 고지고대로 보셔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물론 그 뒤에도 생각보다 가려져 있는, 입시 결과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리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절대 고지고대로 이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꼭 잘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입시 결과를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수능 최저 충족 여부인데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냐 없냐를 되게 면밀하게 따지셔야 돼요. 여기에 따라서 내 기회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 네 번째, 입시의 중요한 점 중에 지금 서로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등급대 학생, 일반고 1등급대 학생들이 주로 요새 작년에 많이 선택했던 게 뭐였냐면요, 교과 전형 6교과를 썼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6교과를 쓰게 되면 뭐가 되냐, 지금 교과를 쓰는데 죄다 최저가 있잖아요. 못 맞추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재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최저를 못 맞췄다는 거는 수능도 안 나왔다는 얘기고 정시도 못 쓴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나한테 유리한 전형 같지만 그 유리한 전형이 의외의 단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섞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장단이 있지만 장점이 있는 것 같은 전형에 매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전략에 있어서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논술 전형 6논술을 쓰겠다? 내가 정시를 갈 수 있다. 정시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 6논술을 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교과 전형이 됐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됐다, 이거를 섞어야 된다는 것들을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다섯 번째는 이건 정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집 단위별 반영 비율의 중요성인데 이게 뭐냐, 대학마다 실질적으로 이 점수면 이 대학 갈 수 있어? 이렇게 선을 긋는데 실질적으로는 대학마다 반영비가 너무 달라요. 그리고 어떤 대학에서는 모집 단위별로도 반영비가 달라요. 과목별 반영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리한 반영비를 갖고 있는 과목을 갖고 있는 대학이 어딘지를 따져보는 거, 그게 정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서강대 입장에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탐구 못 본 자들의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탐구 잘 본 애가 서강대학교를 눈여겨볼 필요는 없어요. 물론 보셔도 좋죠. 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유리한 과목들을 갖고 있는 그 반영비를 갖고 있는 대학이 어딘지 꼭 따져보셔야 되고, 마지막 여섯 번째, 네, 정시 아까 보셨죠? 네, 졸업생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현역 학생들이라면 꼭 수시에서 승부를 보셔야 되고, 졸업생이라 할지라도 수시에서 승부 볼 수 있는 전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형들을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 그 점까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저희 서강대학교 이야기뿐만 아니라 입시 관련 전반적인 이야기도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저희 서강대 역시도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또 전달을 해드릴 거고, 각 대학마다 입학 홈페이지 보시면 진짜 볼 것들 많이 있어요. 학생들도 학생들이지만 학부모님들께서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그거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대학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사교육 갖지 마시고 대학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가장 정확한 이야기라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여기 학부모님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